지금부터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소림축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때는 아마 2년 전 이맘때일 겁니다.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어느 여름밤에 겪었던 일이니깐요. 이 배달 일이라는 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계절의 피크 시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름에는 뙤약볕과 지열, 그리고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요. 겨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때문에 고생입니다. 근데 특히 여름에 비 오는 날씨에는 자칫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제가 배달을 시작한 지 약 한 3-4개월 차 될 때였는데요. 이 배달이라는 게 제가 움직이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때 한참 막 욕심내서 돌아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그날은 늦은 밤까지 열심히 배달을 뛰고 슬슬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두 방울씩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마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 어플에 배달 단가가 엄청 센 게 하나 뜨더라고요. 라이더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갈 때 이런 거 뜨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이것만 하고 들어가자 하고 식당으로 배달 픽업을 갔는데요. 이제 음식을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안장 밑에서 우비를 꺼내 착용하고 부랴부랴 배달지로 배달을 갔습니다. 당시 제가 배달을 갔던 배달지는 화곡동이었는데요. 어느 구축 빌라의 1층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자 그 복도 구조가 양 옆집 문이 마주보는 구조였고요. 저는 대충 호스를 확인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서 잠깐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벨을 눌렀어요. 그러자 그때였습니다. 척헉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야식 배달 가보면 문이 열리고 집안에는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늦은 밤에 음식 먹으려고. 근데 그 집은 문이 열렸는데 안이 어두워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워낙 키가 작아서 얼굴은 안 보이고 정수리만 보이는데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이 손하고 팔 쪽에 검버섯 같은 거 있죠. 이 막 기미 같은 거 그런 게 잔뜩 피어 있었는데 또 주름도 엄청 짜글짜글했습니다. 그런 손으로 제 음식 봉지를 받아들곤 곧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좀 의아했어요. 배달 일을 하던 저로서는 제가 그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야식 배달시키는 고객들 있죠. 그런 고객들은 대체로 나이대가 젊거나 적어도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쓸 줄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또 당시 제가 배달했던 메뉴 자체도 생선초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께서 핸드폰으로 배달도 시키고 초밥을 먹는다고? 게다가 그때 비오는 늦은 밤이라서 배달료도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배달비 턱턱 내지만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배달비 비싸서 그런 거 안 시켜 드세요.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치만 저는 그때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여 배달 완료 찍고 다시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한 1분 정도 오토바이를 몰았나? 갑자기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배달시킨 사람인데요. 배달을 못 받았는데 배달 완료가 떠가지고요. 잠시만요. 화곡동 무슨 빌라 102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 아까 전에 할머니한테 음식 드렸는데? 저희 집엔 할머니 없는데요? 어? 잠시만요. 혹시 그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 집 아니에요? 저희 집 계단 올라서 왼쪽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앞집에 잘못 갖다 드린 것 같은데 곧바로 다시 갖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마무리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집이요? 저희 앞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 어떤 할머니가 문 열고 분명히 음식 들고 들어가셨는데? 소름 돋아. 저 그냥 그거 환불 처리 안 될까요? 그 집 살던 할머니 돌아가셔서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받아도 찝찝할 것 같은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감정, 그리고 짜증, 두 감정이 섞여서 토로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하는 수 없이 환불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여 결론적으로는 그날 밤 그 배달은 손해를 봤죠. 도무지 좀 이상해서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그 건물 1층으로 가봤습니다. 그렇게 바깥쪽 건물창에 불 들어온 집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현관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문 앞에 호수를 보니까 제가 호수를 잘못 본 게 맞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배달 왔던 집이 예를 들어서 102호의 배달 주문이라면 제가 101호에 갖다 준 거였거든요. 호수가 엄청 많은 건물도 아니고 꼴랑 숫자 1, 2 구분 못해서 착각한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고 그 할머니가 있던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초인종을 2번 더 눌러봤어요. 문도 두드려보고.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 그 창 안쪽을 봐도 안에 불도 다 꺼져 있고요. 그날 음식을 받아 들어간 그 할머니께서는 정말 돌아가신 할머니의 홀령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집 안에 들어간 음식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직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정글때무님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중학교 때 겪은 실제 이야기고 목격자도 꽤 있는 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귀신이 깃들 수 있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때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복이란 걸 입어보게 됐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입학하고 처음 입는 그 동복 교복은 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펑퍼짐하게 입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러다가 제가 입학했던 그해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입학할 때 저는 키가 앞에서 한 3, 4번째로 아주 작은 편이었는데요. 1년 만에 키가 거의 10cm가 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는 교복을 새롭게 맞춰야 할 만큼 키가 더욱더 많이 자랐습니다. 아역 배우였던 박지빈님 아시죠? 그분 성장기 때처럼 저는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만 계속해서 길어졌습니다. 2학년 가을 춘추복 입을 시기에는 아예 교복을 새로 구매해야 했어요. 중고로요. 다른 학교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중고 교복을 학교에서 팔았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이 기증 비슷하게 학교에 물려주면 교복이 필요한 후배들이 그 교복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사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 것과 비교하면 당연히 중고티가 팍팍 나죠. 아무튼 저는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 있는 다목적실 같은 데 가서 제 사이즈에 맞는 춘추복 한 벌과 새 마이 한 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 교복을 입고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로 막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려서 휙 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는 여자애들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애들과 PC방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제 등 뒤에서 거기 아닌데. 하고 목소리가 들려서 휙 뒤를 돌아보면 진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골목길이고요. 이런 일이 그 겨울 사이에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교복 탓이라곤 1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할 때 야, 나 가끔씩 요즘 귀신 목소리 같은 거 들려. 웃음소리도 들리고 목소리도 들리고 근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야깃거리 취급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뭔가 인생의 감이나 촉을 세우기엔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동복은 다시 장롱행이 되었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봄하고 여름, 딱 요 계절에는 희한하게 앞서 이야기한 환청 비슷한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끝 무렵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였는데 저희 반하고 그리고 다른 반의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교실에, 특히 제 자리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랄까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반 여자애가 배가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교실로 올라갔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하고 운동장 바깥쪽으로 얘가 비명을 깍 지르면서 다시 운동장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교실에 여자 귀신이 앉아있다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선생님이 직접 올라가 보셨어요, 같이. 그런데 다시 내려오신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애들을 진정시켰거든요. 근데 당시 그때 그 여자의 말로는 자기가 봤던 그 귀신이 우리가 분명히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30,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대요. 그러면서 걔가 지목했던 자리가 바로 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 역시도 그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집에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루는 제가 새벽에 자다가 뭔가 으스스한 기운에 정신이 들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눈을 감고 있었고 마침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웃는 소리하고 우는 소리의 한 중간쯤 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방향은 제 책상이 있는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떠보자 제 책상 의자에 어느 모르는 여자가 앉아서 그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소름 돋는 소리였는데 그게 엄마는 아닐 테니까 누구지? 누구지? 아,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눈도 안 감아지고, 근데 그 귀신은 이제 저를 등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뒤돌지 마라, 제발 쳐다보지 마라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 있었고 그 여자가 앉아있던 책상 의자에는 제 동복 마이만이 걸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악몽이었을까? 그 이후에도 저는 종종 그런 꿈을 꿨고요. 그 여자의 웃음소리 혹은 그 말소리 비슷한 환청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소위 공포썰에서 말하는 기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그런 게 보였다 안 보였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아마 2004년에서 한 2006년쯤에 서울에서 졸업하신 시청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때가 진짜 최악의 졸업식 문화가 한창일 때였어요. 졸업식 날 애들 계란 던지고 식초 뿌리고 막 밀가루 뿌리고 막 교복 찢고 자르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집합하고 때리고 하는 건 일진들이나 그랬고, 저희 뭐 일반적인 중학생들은 밀가루랑 계란 정도 가볍게 던지고 서로 교복 찢고 하는 정도였어요. 하여간 제 졸업식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즐겁게 한창 졸업식을 하던 중에 제 친구 2명이 이제 친한 애들 뒤에서 커터칼로 막 옷에 칼집을 내서 찌직찌직 하고 찢고 그랬어요. 저도 그 친구들의 타겟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뒤에서 제 마이도 친구들의 손에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반 친구 몇 명이 야 이거 뭐야? 야야야 이거 봐봐 하면서 제 교복을 살피는데, 저 진짜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 찢겨진 제 교복 안감 쪽에서요, 여자의 머리카락 뭉치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뭐 반듯하게 잘라서 넣어놓은 그런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뜯어져 있는 머리카락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옷감에 실밥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왜 남자 교복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지? 아니, 그것보다 먼저 이게 왜 교복에 들어있는지가 의문이었어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 졸업식의 흥 때문에 그 소름은 아주 강렬하고 일시적이었어요. 하여 저는 이미 밀가루하고 계란으로 개판 나 있던 운동장 한 곳에 그 교복을 찢어버리고 친구들과 교문 밖으로 나섰죠. 저는 비로소 그날에서야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일들과 소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중고로 사왔던 교복에서 비롯됐음을 눈치를 챘습니다. 도대체 그 교복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왜 중학생 남자의 교복에 30, 40대 여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했던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귀신을 보거나 환청을 겪은 적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